안녕하세요.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는 황금 정보 시대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지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황금같이 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평일 오전 10시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행사라도 하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들 서류 뭉치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부 같은 이유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어떤 제도 신청하러 오셨는데 마감이 딱 사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서류를 제대로 안 챙겨 오셨대요. 어떤 분은 신분증을 깜빡하셨고, 어떤 분은 통장 사본이 없으셨고, 어떤 분은 아예 엉뚱한 서류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집에 갔다가 다시 오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2번, 3번 오가시는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부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대충 보시고 오신다고요.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본인이 정말 해당되는지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어떤 분은 마감 하루 전날 알고 오셨는데 서류가 딱 하나 부족해서 못 받으셨대요. 그 서류 하나 때문에 몇십만 원을 날리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억울해 하셨겠어요. 담당 공무원도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규정상 안 되더래요. 저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세금 내고 사신 분들이 단지 정보를 몰라서 또는 절차를 정확히 몰라서 본인 돈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신다고 해도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대충 알면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헛걸음하시게 되거든요.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뉴스 보니까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어머니는 내년에 4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정도 받으실 거라고 했대요. 친구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뉴스에서 분명히 4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왜 본인은 안 주냐? 이거 차별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렇게 따지셨대요. 공무원이 한참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제가 자료 찾아보고 설명드렸더니 그제야 이해하시더라고요. 2026년에는 저소득층만 40만 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35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전체가 40만 원으로 오르는 거래요. 친구 어머니는 그때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서는 그냥 40만 원 준다고만 하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제도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해당되신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당 공무원분들도 바쁘시니까 모든 걸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요즘 이런 제도만 나오면 사기꾼들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서 기초연금 40만 원 신청 도와드릴 테니까 개인정보 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번호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 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것도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나요.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는 것만 그렇고 신고 안 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그냥 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런 게 다 뒤에 나와요. 앞부분만 보시고 대충 아셨다 생각하시면 결국 동사무소에서 헛걸음하시게 돼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는 사기 전화에 속아서 돈을 날리실 수도 있어요. 한 달에 30몇만 원 받으려다가 통장에 있던 몇백만 원 날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손해를 피할 수 없어요. 특히 65세 가까이 되신 분들, 이미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부부이신 분들은 더더욱 끝까지 보셔야 해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2026년 1월에 신청하신다고 해서 모든 분이 40만 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일 큰 함정이에요. 정부 발표를 정확히 보면요. 2026년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우선적으로 40만 원을 드리고 2027년에 전체 대상자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뭐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정말 낮으신 분들부터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대략 35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여기서 조금 오르는 거죠. 만 원 정도 인상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부부면 각각 40만 원씩 받아서 80만 원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부부는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분과 부인분이 둘 다 40만 원 대상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 40만 원에 80%씩만 받으세요. 그게 얼마냐면 32만 원이에요. 둘이 합쳐서 64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80만 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예요. 물론 이 규정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적용되고 있어요. 또 하나 큰 함정이 있어요. 소득인 정액이 딱 1만 원 차이로 탈락하시는 경우예요.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로 자격을 판단하는데 이게 단독 가구 기준으로 2026년에 대략 240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 가구는 388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소득인 정액이 241만 원 나오신 분이 계세요. 딱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넘은 거예요. 이러면 한 푼도 못 받으세요. 한 달에 30몇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1만 원 때문에 전액 탈락하는 거예요. 1년이면 400만 원 가까이 손해보는 셈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인 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미리 계산해 보시고 만약 기준선 근처에 계시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확한 기준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 기준 숫자 한방 정리. 자, 이제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꼭 메모하시거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이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65세가 되셔야 해요. 우리 나이로 66세, 67세이셔도 만 나이가 65세가 안 되시면 아직 못 받으세요. 두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냐면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로 판단하는데요. 2026년 예상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4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88만 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뭐냐?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그 집의 가치 중 일부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일부 소득으로 잡히고요. 그래서 월급이나 연금만 보면 기준 이하인데 재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2026년과 2027년 차이입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만 40만 원 받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35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그러다가 2027년이 되면 전체 대상자,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전부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부부 감액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자 20%씩 깎여요. 그래서 40만 원 대상자라도 실제로는 32만 원씩 둘이 합쳐서 64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이 규정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신청 시기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시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65세 넘으셨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으시거든요. 1개월 늦게 신청하시면 그 1개월치는 못 받으세요. 여섯 번째, 지급일입니다.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오고요. 신청하시고 나서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심사 기간이 있어요. 승인 나시면 그 다음 달 25일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가 이 기준들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들을 알아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착각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착각들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착각, 2026년 1월부터 모든 사람이 40만 원 받는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에는 저소득층만 40만 원이고 나머지는 35만 원 정도예요. 전체가 40만 원 받으시는 건 2027년부터입니다. 두 번째 착각, 부부면 각각 40만 원씩 80만 원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부부는 20%씩 감액되니까 각각 32만 원, 합쳐서 64만 원이에요. 이거 정말 많이 착각하세요. 세 번째 착각,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번째 착각,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집 있으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집의 가치가 일부 반영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준 이하면 받으세요. 실제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 재산이 많으면 아예 못 받는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을 초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착각,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받는다. 이거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기초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안 나와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65세 되셨는데 신청 안 하시면 한 푼도 못 받으세요.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와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곱 번째 착각, 자녀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봐요. 자녀 소득은 전혀 안 봅니다. 자녀가 재벌이어도 상관없어요. 본인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받으세요. 이런 착각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드리거든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그런데 이런 착각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손해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실수형 사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김순자 씨 68세이세요. 작년에 65세 되셔서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33만 원 정도 받고 계셨는데 뉴스에서 2026년부터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2026년 1월 2일 날 주민센터가 문 열자마자 찾아가셨대요. 담당 공무원한테 40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르신은 2026년에 35만 원 정도 받으실 것 같다고요. 김순자 씨가 화가 나신 거예요. 뉴스에서 분명히 4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왜 본인은 안 주냐, 차별 아니냐 이렇게 따지셨대요. 공무원이 설명을 해드렸죠. 2026년에는 저소득층만 40만 원이고 2027년에 전체로 확대된다고요. 김순자 씨는 그럼 본인이 저소득층이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공무원이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니까 김순자 씨는 기준 중위소득 50%보다는 높으셨대요.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예금도 좀 있으시고 아파트도 한 채 있으셔서요. 그래서 2026년에는 35만 원 정도 받으시고 2027년에 40만 원으로 오르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김순자 씨는 그제야 이해하셨대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셨다고 해요. 뉴스에서는 그냥 40만 원 준다고만 했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요. 뉴스나 인터넷 기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영희 씨 부부예요. 남편분이 66세, 부인분이 65세이세요. 둘 다 기초연금 받고 계시는데 2026년에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40만 원씩 2명이니까 80만 원이다. 1년이면 96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할까 계획도 세우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2026년 1월에 통장 확인해 보니까 각각 32만 원씩만 들어온 거예요. 둘이 합쳐서 64만 원이고요. 왜 그러나 싶어서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부부는 20%씩 감액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영희 씨 부부도 처음에는 억울해 하셨대요. 하지만 이게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받던 것보다는 올랐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부부 감액 규정을 모르시면 실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실수 사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유형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실수형 사례. 박철수 씨 67세이세요.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예금도 5천만 원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집도 있고 돈도 좀 있으니까 정부 지원은 못 받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박철수 씨보다 집도 더 크고 예금도 더 많은데 기초연금 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박철수 씨가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셨어요. 담당 공무원이 계산을 해보더니 박철수 씨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기준 이하였대요. 집이 있고 예금이 있어도 소득인 정액 계산 방식으로 보면 기준을 넘지 않았던 거죠. 박철수 씨는 그때부터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2년을 놓친 거예요. 한 달에 33만 원씩 24개월이면 800만 원 가까이 손해본 셈이죠. 박철수 씨는 정말 후회하셨대요.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자책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최미숙 씨 68세이세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 받으세요. 그래서 본인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웃 어르신이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미숙 씨가 이상해서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래요. 최미숙 씨도 그때부터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셨어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조금 감액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5만 원 정도는 받으셨어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3년을 놓쳐서 900만 원 정도 손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 더 말씀드릴게요. 정동진 씨 지금 64세이세요. 내년 2월에 65세 되세요. 그런데 정동진 씨는 65세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써 있더래요. 정동진 씨는 그럼 1월부터 신청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1월에 신청하셨어요. 신청하고 나서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시더래요. 1월에 신청하시면 2월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요. 만약 생일 지나고 3월에 신청하셨으면 3월부터 받으시는데 2월분은 못 받는다고 하더래요. 정동진 씨는 다행히 미리 신청해서 이 1개월치를 안 놓치셨어요. 하지만 이걸 몰랐으면 35만 원을 날릴 뻔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 시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본인이 놓치지 않으려면 뭘 체크해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체크리스트. 자, 이제 실제로 준비하실 때 체크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본인이 만 65세 되는 달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꺼내서 생년월일 보시고 언제 65세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시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어요. 본인의 소득하고 재산을 입력하시면 대략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고는 되세요. 세 번째, 신분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꺼내서 만료일 확인하세요. 만료됐으면 미리 재발급 받으셔야 해요. 신청할 때 신분증 꼭 필요하거든요. 네 번째, 통장 사본 발급 받으세요. 은행 가셔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일장 떼오세요. 무료예요. 만약 본인 명의 통장이 없으시면 하나 만드세요. 기초연금 받으실 통장이에요. 다섯 번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은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가시면 발급해줘요. 전화번호는 1355예요. 여섯 번째, 부부이신 분은 배우자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배우자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일곱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의심스러운 전화 받으시면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하세요. 요즘 기초연금 관련 사기 전화가 많아요.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돈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아홉 번째, 개인정보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전화로 물어보면 다 사기예요.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거 전화로 절대 안 물어봐요. 열 번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고 거기 전화번호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준비하시면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확인해야 할 제도들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실행 단계와 같이 봐야 할 제도들. 자,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면 돼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챙겨 가시고 담당 공무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하는 거 도와드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인터넷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신청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정보 입력하시고 서류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다만 공인인증서 같은 게 필요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가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 대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돼요. 신청하실 때 담당 공무원한테 꼭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공무원이 확인해서 알려드려요.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도 같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어요. 소득이 정말 낮으신 분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생계급여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어요. 65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고 29만 원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일자리 사업도 참여하시면 소득이 더 늘어나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알아보세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시면 등급 받으실 수 있어요. 등급 받으시면 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통신요금 감면도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 일부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1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되시죠?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에너지 바우처를 줘요. 이걸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실 수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한꺼번에 다 알아보시기는 어려우니까 주민센터 가셔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공무원이 컴퓨터로 조회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드려요. 중요한 건요.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지 않아요. 본인이 신청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하시고 나면 심사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동안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중간에 서류 확인차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전화 잘 받으세요. 승인 나시면 연락 와요. 그리고 다음 달 25일부터 매달 통장으로 들어와요. 만약 탈락하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6년에 탈락하셔도 2027년에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2026년에는 저소득층부터 40만 원 시작하고 2027년에 전체로 확대됩니다. 모든 분이 2026년부터 40만 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핵심,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으면 손해입니다. 1개월 늦게 신청하시면 그 1개월치는 못 받으세요. 35만 원 날리는 거예요. 미리 신청하세요. 세 번째 핵심,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이고 집이나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기준만 이하면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생일 놓치면 매달 손해예요. 한 달에 30몇만 원씩 1년이면 400만 원 넘게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의 계산 해보세요.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대략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다음에 비슷한 복지제도 보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판단 기준 알려드릴게요. 4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 누가 받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체가 받는 건지 일부만 받는 건지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실망 안 하세요. 기초연금은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신 분들이 받으시는 당연한 권리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시면 그게 더 손해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정보와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